여러분 안녕하세요. 행운의 신 사주 풍수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계속해서 풍수 구운 시대에 어떠한 기운이 있고 또 어떠한 변화가 있을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풍수 중에서 구운 시대를 맞이해서 구운 시대에 과거에 어떠한 일이 있었고 또 앞으로 정말로 과거에 일어난 일들이 또 발생할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물론 제 영상을 전에부터 한 2, 3년 전서부터 보신 분들은 제가 여러 영상을 올렸기 때문에 풍수 구운의 이 운의 변화, 운기의 변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는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아직도 풍수하면 묘자리, 명당, 땅, 집 이런 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도 맞습니다. 맞지만 이 풍수에도 운이 있어요. 모르시는 분은 아니 풍수가 명당이면 명당이지 무슨 운이 있어 이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어야 하지만 사람도 사주팔자가 있고 사주팔자의 운기의 변화가 있듯이 풍수도 풍수의 땅의 기운이 있고 그 땅의 기운이 변하는 운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러한 부분을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한번 너무 어렵지 않게 저는 가급적이면 좀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은 하는데 그래도 어떤 용어라든지 또 아니면 지식적인 측면 이런 게 나오면 좀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급적이면 좀 쉽게 말씀드릴 테니까 끝까지 한번 재밌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은 이 상담도 하고 영상도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을 좀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목 상태가 항상 좀 잠겨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고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사람이 어떤 일이 안 풀릴 때 주로 이런 말을 많이 써요.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지? 운이 더럽게 나쁘다. 그리고 또 일진이 사납다. 이 운이라는 것은 길게 볼 수도 있고요. 하루의 운을 나타내는 이런 일진, 이거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운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운은 변한다는 거예요. 한번 내가 운이 좋다 그래서 영원히 그 운이 좋은 것이 아니다. 운은 변하고 그래서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일생일 때 3번의 기회가 온다. 그 3번이 바로 운이 온다. 대운이 들어온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풍수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2가지 기운으로 봐야 되는데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풍수하면 묘자리, 명당 이런 거 이해하실 수도 있지만 첫 번째는 땅이나 부동산 아니면 묘자리 이런 거의 자연적인 형태를 나타냅니다. 형태라는 것은 모양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또 어떠한 형태뿐만 아니라 어떠한 기운을 갖고 있는지 이런 걸 볼 때 주로 보는 게 이 형태인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이 명당, 즉 명당은 어떤 땅이나 부동산 묘의 형태를 보고 또 주변의 산세를 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것은 말 그대로 풍수, 바람과 물이 어떻게 흘러가고 바람길은 어떻게 막아주고 물길은 어떻게 돌아서 나가고 산은 어떻게 됐는지 또 도시라고 하면 또 도로는 어떻게 나 있고 아파트 모양, 집 모양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든 게 다 형태예요. 그리고 어느 자리에 있는지 이게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의 환경적인 요인이에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간의 환경 요인. 그러다 보니까 환경이 좋아야 되겠죠. 그래서 주로 우리 집이 좋대, 풍수가 좋대, 아니면 우리 그 조상님 묘자리가 명당자리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운은 한번 정해지면 영원하냐 이걸 또 봐야 돼요. 근데 한번 명당이라고 해서 영원한 명당은 없다. 즉 음이 양이 되고 양이 음이 되고 지구멍에도 볕들날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한번 좋은 자리에 갔어도 어느 순간 쇠락의 길로 걷고 또 옛날에는 쳐다보지도 않았던 자리가 갑자기 개발이 돼서 땅값이 올라가고 아파트 도시화가 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음과 양은 결론적으로 반대되는 개념이지만 하나예요.
결국 물극필반이라고 해서 어떤 게 최대한 극으로 가게 되면 나중에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수렴하게 되죠. 그래서 음과 양은 결국은 하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도 양의 기운이 강한 사람, 음의 기운 강한 사람 있지만 뭐 온통 100% 양만 있고 온통 100% 음만 있는 사람은 없어요. 땅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기운도 있는데 우리는 좋은 것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뿐입니다. 자, 그러면 이 형태 이런 부분은 또 차차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운기라는 게 있습니다. 운기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 운의 기운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운기 아니면 어떤 기간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기간. 그래서 기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환절기 무슨 기 할 때 이거잖아요. 그럼 운의 기간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정말로 기운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운기는 뭐냐면 중요한 것은 변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의 운도 10년마다 오긴 하지만 그게 영원히 지속되지가 않아요. 10년 단위로 바뀌고 짧게는 뭐 하루, 그 다음에 월, 그 다음에 연, 대운처럼 10년, 30년, 길게는 뭐 100년. 그렇지만 우리 인간의 수명은 이 전체적인 지구의 나이, 우주의 나이 이런 걸 따진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따지면 아주 짧은 시간이죠. 자, 그런데 이 운기의 변화는 뭐냐면 이것은 20년마다 바뀌는데 9번 바뀌어서 총 180년이 되면 반으로 갑니다. 세상의 모든 이치는 돌고 돌아요. 지구도 원처럼 생겼고 우리 태양계도 태양을 중심으로서 행성들이 돌잖아요. 우리 은하계도 나선형으로 둥그렇게 생겼고 우주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다 둥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돌고 도는데 어떤 기운이 만약에 여기서 시작을 해서 여기로 온다. 이쪽으로 온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돼갖고 이쪽으로 오는데 여기까지 오는데 180년이 걸린다는 거죠. 풍수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이렇게 해서 뭐 9번의 기운이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런데 다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다시 한 바퀴 이 제자리 원위치 들어오는 데는 360년이 걸려요. 그런데 우리 원은 어떻게 됩니까? 360도잖아요. 원주의 둘레가 360도.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결국 한 바퀴 도는 데는 크게 360년, 짧게는 180.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결국은 뭐예요? 180이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가 양이다. 그러면 여기다 음이다. 그러면 결국 다시 이렇게 오는데 여기 기운하고 여기 기운하고는 결국 180년이 지나면 다시 똑같은 기운이 돼요. 결국 음과 양은 똑같게 됩니다. 다시 이게 또 180년 돌아가면 제자리로 돌아오겠죠. 그래서 사실은 기운이라는 것은 돌고 돌고 역사도 돌고 돌고 다시 반복되는데 기운도 반복이 됩니다. 그러면 풍수의 기운으로 봤을 때 어떤 기운이 여기에 있을 때하고 여기에 있을 때 또 이쪽에 있을 때 다르다는 것이죠. 왜냐면 여기선 좋았었는데 이 정도 와서 한 뭐 40년 지나면 기운이 바뀌어요. 또 60년 지나고 여기서 바뀌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 180년 지나면 반대지만 비록 반대지만 똑같은 선상에 오게 됩니다. 이게 기운의 변화인데 그런데 이 기운은 20년마다 바뀌는데 그러면 왜 20년마다 바뀌느냐? 이것은 다른 영상에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을 할 때 태양계 내에 있는 행성, 목성과 토성이 굉장히 커요. 목성만 하더라도 부피는 우리 지구의 거의 뭐 3,300배가 넘고요. 질량도 300배가 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구의 이 자기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이 목성과 토성이 돌다 보면 지구와 이렇게 일렬로 만날 때가 있어요. 똑같이 그게 20년마다입니다. 그래서 운의 흐름이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근데 이 운기의 흐름이 변하면 어떻게 되느냐? 기운이 바뀐다는 거죠. 어떤 때는 불의 기운이었다가 어떤 때는 뭐 토의 기운이었다가 어떤 때는 뭐 수의 기운이었다 이렇게 바뀌는데 지금 구운 시대는 지금 구운에는 화 불의 시대고요.
주역에서 말하는 리께입니다. 리라는 것은 헤어진다, 분리된다 이런 의미예요. 분리. 그래서 이 구은 시대는 이별이라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과 가족 간에 그리고 나하고 어떤 결합이 됐던 그런 부분. 그런데 넓게 보면 각 나라의 동맹관계도 분리가 돼서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이제 구은 시대는 이 미국과 아마 과거처럼 동맹관계가 이렇게 뭐 완전히 이제 엮여가지고 정말 혈맹이라고 할 정도 그 정도는 아닐 것이다. 왜 그러냐면 기운이 분리되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붙어있다는 것도 떠나는 거고 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한미 동맹 이것도 과거처럼 아주 강력한 동맹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그런 조짐이 벌써 나타나고 있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에 대선에서 이겨서 다시 재선이 되면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미군 철수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이제 자기들끼리만 잘 먹고 잘 살겠다. 그러니까 전 세계하고 이제 분리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기운의 변화인데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이 이제 생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화의 기운인데 이 화의 기운이 18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것도 제가 차차 말씀드리겠지만 물론 360년 전에도 있었고 그 또 540년 이렇게 쭉 있겠죠. 하지만 그래도 가장 가까운 180년 전 불의 시대는 어떤 일들이 있었냐? 일단 서양 그리고 우리나라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간단하게 이야기하고요. 일본, 중국 어떤 식으로 변했었는데 그 당시에 무엇이 있었는지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유럽 쪽에서는 일단은 1848년 이 시기에 1848년이면 무신년인데 유럽에는 혁명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독일, 프랑스라든지 전체적으로 유럽의 크고 작은 혁명들에 의해서 체제가 변동이 일어나고요. 여러 가지 체제 변화 혁명이 있었는데 이 혁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혁명은 원래 금의 기운이거든요. 그런데 화기가 강하다 보니까 이것을 변화를 시키고 금을 녹이고 단련하는 시기가 됐겠죠. 그런데 이게 금의 기운이면서 반란, 뒤집어 엎는 거기 때문에 결국 이거는 또 뭘로 보냐? 이 불, 그리고 전쟁으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기운이. 이런 식으로 그때 당시 유럽에서 많은 혁명과 체제 변화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다가 또 1853년에서 6년 사이에는 또 무슨 일이 있었냐? 유럽에서 크림 전쟁이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러시아가 2014년에 강타를 해서 빼앗아 갔는데 지금 전쟁이 일어나서 지금 여기저기 쑥대밭이 되고 있잖아요. 180년 전 그 무렵 구은 시대에도 이런 전쟁이 있었단 말이에요. 크림반도 전쟁, 우크라이나 밑에. 그래서 사실은 그때 당시 러시아하고 오스만 투르크, 지금 터키죠. 오스만 제국과 그리고 프로이센, 독일, 이런 쪽, 영국,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전쟁에 휘말려 갖고 또 유럽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유럽 지금 이제 프랑스에서도 무기 공급해, 영국 또 스웨덴, 핀란드 다 나토 회원 가입되고 막 이러고 유럽이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물론 확전으로 지금 확전이 돼서 제 세계 3차 대전처럼 이렇게 되지는 않았지만 전쟁의 기분이 암암리에 지금 번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구은 시대 혁명과 전쟁이 일어났는데 공교롭게도 이 크림, 우리는 크리미아라고도 하고 크림반도라고 하는데 어쨌든 현재는 러시아가 강타를 했는데 이 자리에서 그때 또 역시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1856년 이후에 영국이 청나라죠. 중공이 아니고 지금 청나라 여기에 2차 아편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2차 아편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에로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영국에서 또다시 2차 아편 전쟁을 일으켜서 결국은 이제 홍콩 자체를 중국에서 할양해주는 뭐 이런 일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영국과 청나라가 전쟁이 붙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결국 청나라가 졌죠. 그러면 지금 중국이잖아요. 중국이 그때 당시에 영국한테 엄청나게 깨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리용장이 북해함대 그쪽에 이제 모든 정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결국 막상 붙어보니까 북해함대가 생각보다 강하지 못했어요.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빼돌리고 뭐 해서 포탄이 이제 화약이 터져야 돼 대포가 나가지도 않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결국 지금 중국의 모습하고 좀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청나라가 멸망하는 단초가 됐다.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있었냐? 일본 쪽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본 같은 경우는 페리 제독,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미국의 유명한 페리 제독이라고 있습니다. 이 양반이 검은 이제 함대죠. 검은 함대를 가지고 일본에 뭐 쳐들어가서 전쟁을 한 건 아니지만 일단 일본에 들어가서 불평등 조약을 맺고 일본이 결국은 개항을 하게 됩니다. 일본도 사실은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처럼 조선처럼 세국 정책을 피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에도 시대 막부가 거의 뭐 모든 권력을 잡았다. 일본도 권력이 이제 개항되면서 교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다른 세력, 지방에서 다이묘라고 하죠. 이런 사람들이 일단 에도 막부 시대에 그때 당시에 많이 실권을 잡지 못했던 지방 세력들이 이제 전면에 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이후에 이토 히로부미도 나오고 막 그러죠. 그런데 일본도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그 전에 있던 것을 다 뒤바꿔버리고 그 이후에 메이지 유신, 명치 유신이 됩니다. 그럼 결국은 뭐냐? 바로 구은 시대에 미국에서 그 페리 제독이 일본을 들어가서 결국은 전쟁 안 했어요. 왜냐면 일본이 할 적에 그때 당시는 능력이 안 됐기 때문에 결국 항복을 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일본이 개방을 하게 됩니다. 그런 시대가 바로 구은 시대였는데 결국 일본도 전쟁이 일어날 뻔했어요.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느냐? 우리나라 조선 같은 경우는 거의 뭐 그때 이제 철중에서 고종 시대로 넘어갈 무렵이에요. 그런데 철중 임금 자체는 뭐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강화도령으로 해서 실제 권력이 없었죠. 안동 김씨, 순원 왕후 세력, 그 김조선 일파, 아버지가 김조순이죠. 그래서 안동 김씨 세력이 모든 권력을 다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도 정치를 거의 한 60년간, 그러니까 정조 임금이 1800년에 뭐 붕어했다고 하죠. 뭐 이제 지금으로 하면 뭐 서거했다 임금이니까 사망을 했는데 어쨌든 정조 임금이 승하하시고 나서 그 아들 순주 때부터 세도 정치로 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한 60년 동안 나라가 완전히 쑥대밭되고, 물론 잠깐 또 풍양조씨, 조대비라고 해서 풍양조씨가 또 잠깐 이렇게 권력을 잡기도 했지만 안동김 씨하고 풍양조 씨가 거의 모든 것을 다 자기들 일파가 권력을 쥐고 있었죠. 그 이후에 이제 여흥민 씨, 고종이 임금이 되고, 그 다음에 뭐 민비가 나타나면서 명성황후라고 하는데, 그 민비는 이제 영민 씨죠. 영민가. 그쪽 세력들이 이제 또, 힘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결국 조선은 이 후기에 들어와서는 모든 게 삼정이 문란이 되고 세도 정치로 해서 거의 백성들이 살기 힘든 시기가 됐는데 결국 그게 폭발한 게 1862년 경상도 진주에서 밀란이 일어납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진주 밀란이에요. 임술봉기라고 하는데 임술년에 밀란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자 보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이 구은시대 화해의 기운이 바로 전쟁이라는 거죠. 전쟁. 그래서 이 전쟁 때문에 결국은 이 기운이 변하는데 지금 구은시대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또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또 공습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지금
뭐 하마스 전쟁도 안 끝났는데 또 헤즈볼라하고도 또 이런 싸움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고요. 이스라엘도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로 복잡합니다. 그 네타냐후 총리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계속해서 반전 시위 데모하고 네타냐후 총리 물러나라고 막 이러고 있는데 이스라엘도 그렇고 좀 복잡한 데다가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이게 이제 거의 막바지 시점으로 가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것도 어쨌든 8월 말에서 9월 초에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이고요. 그럼 이게 끝나면 그냥 앞으로 평화가 찾아올 것이냐?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엊그제 김정은이하고 푸틴하고 정상회담을 했죠. 이제 푸틴이 뭐 유사시에는 뭐 지원 자동 개입한다 그랬는데 그건 두고 봐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러시아, 그 다음에 중국, 북한 이 세계 3대 악의 축 거기 하나 더 들어가면 이란이 들어가는데 이 악의 축이 서로들 자기들끼리 도와주며 또 한편으로 견제를 하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뭐 이런 상황이 아주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푸틴 입장에서는 김정은이 도움, 중국의 도움, 특히 중국의 도움을 무시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김정은이 같은 경우는 지금 잘못한 게 러시아를 잡든지 중국을 잡든지 한쪽만 잡았어야 되는데 지금 양다리를 걸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엄청나게 지금 뿔이 나 있는 상태인데 일단 그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것이냐 이런 기운이 감돌고 있어요. 하지만 뭐 군사학적 측면으로 보면 중국의 군사력이 막강하니까 대만을 뭐 금방 침공을 해서 말 그대로 뭐 일주일 만에 아니면 한 달 만에 초토화시키고 수복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일단 구은 시대 어디에 터져도 전쟁이 터질 가능성이 큰데 그게 그럼 중국이 대만 침공하는 것이냐? 물론 일단 가능성은 높아요. 아니면 정말 김정은이가 또라이 짓을 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뭐 어떻게 침공을 하든지 아니면 국지 도발을 하든지 이럴 가능성이 좀 있다. 하지만 결국은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이 화의 기운은 문화 융성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문화뿐만 아니라 전기, 전자, 국방력, 방산이죠. 요즘 굉장히 주식이 많이 올라가는데 방산 쪽으로 이런 기운들이 우리나라한테는 도움은 돼요. 하지만 이 구은시대 180년 전에 유럽, 중국, 우리, 그 다음에 일본 이 모든 나라를 보면 결국은 이런 문제가 전쟁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실 미국에서도 또 구은시대에 남북전쟁이 있었죠. 그것도 제가 전에 영상에 올렸지만 거의 전쟁의 시대입니다. 이건 불화력. 이것 때문에 그래요. 화력. 화력이 뭐예요? 무기의 힘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구은시대는 전쟁의 시대가 될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도 걱정스러운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무조건 핵무기를 개발을 해야 된다. 이 구은시대는 불의 힘이 강력한 시기거든요. 더군다나 2025, 26, 27년, 이 3년 동안 화기가 엄청나게 강한 시기예요. 그리고 2036, 37, 38년도 또 화기가 굉장히 강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기운의 변화가 풍수적으로 봤을 때 이 땅이나 부동산, 이 명당 이런 기운이 한 부분이 있고 이건 자연 환경적인 생태적인 형태적인 그러한 기운이고 이것은 이러한 기운이 운기에 따라서 20년마다 바뀌는데 그 20년마다 바뀌는 기운이 지금 구은 시대고 불의 시대고 그래서 전쟁의 기운이 굉장히 좀 강하다. 그런데 과거 역사를 본다 하더라도 뭐 미국을 비롯해서 유럽 그리고 우리 동양 이쪽 다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은 시대에 그러한 기운이 있다 이런 점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고요. 제가 사실 오늘 좀 컨디션이 좀 안 좋고 목 상태도 좀 안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천천히 이 정도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다른 부분 추가적으로 그러면 이 기운이 변하는데 20년마다 변하는데 어떠한 순서대로 변하고 그건 또 왜 그런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또 말씀드릴 테니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흥미가 있으신 분은 계속해서 좀 지속적으로 많이 봐주시고 또 사람들한테 공유도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